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7차 확대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선반도 지역에 조성된 엄한 군사 정세에 대처하여 군대의 전쟁 준비를 보다 철저히 갖추기 위한 중대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확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7차 확대회의가 8월 9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7차 확대회의를 지도하셨습니다. 회의에는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했으며 조선인민군 군종사령관들과 전선군단 및 중요 임무 담당 부대 지휘관들,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 간부들이 방청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7차 확대회의에서는 조선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정세 주범들의 군사적 준동을 분석하고 철저히 견제하기 위한 공세적인 군사적 대응을 결정하였으며 적들의 공격을 압도적인 전략적 억제력으로 일거에 무력화시키고 다발적 공세를 취하기 위한 확고한 전쟁 준비 태세를 갖출 데 대한 문제들이 중요 의제로 되었습니다. 적대 세력들의 무모한 반공화국 군사적 대결 행위가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현 정세는 우리 군대에 보다 주동적이고 능동적이며 압도적인 전쟁 대응 의지와 철저하고 완전한 군사적 준비 태세를 필요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유사시 군사 전략 전술적 및 군사력의 확고한 우세로서 적을 압도적으로 제압 소멸하기 위한 강화된 전선작전 집단 편성안과 작전 임무들을 심의했으며 전선부 과를 실현하고 보다 구체화된 작전 계획을 수립함에 관한 군사적 대책들이 진지하게 연구 토의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토의 결과에 기초하여 조선인민군 전선 부대들의 확대 변화된 작전 영역과 작전 계획에 따르는 중요 군사행동 지침을 시달하였으며 새로운 전략적 임무에 따르는 실전 훈련을 적극 실시하고 상시적인 작전 준비 태세를 만단으로 갖추는 데서 나서는 군사 실무적 문제들과 관련 결정을 전원일치로 가결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 중사에 친필 서명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회의에서 현 조선반도 지역 정세를 심도 있게 객관 분석하시고 군대의 전쟁 준비를 공세적으로 더욱 다그칠 데 대한 강령적 교훈을 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적의 군사력 사용을 사전에 제압하며 전쟁 발생 시 적의 각이한 형태의 공격 행동을 일제히 소멸하기 위한 당중앙의 군사 전략적 기도 실현에서 기본은 강한 군대가 준비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전쟁 억제력 사명수의 위력한 타격수단들을 더 많이 확대 보유하는 것과 함께 부대들의 동적으로 실전 배비하는 사업을 계속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배비된 신형 무장 장비들을 최대 전투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실전 훈련들을 적극 벌이며 항상 동원된 전투준비 태세를 유지함으로써 군대의 전쟁 수행 능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인민군대를 군사기술적으로 강화하는 데서 군수공장들의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군수공업 부문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현대화되어가는 군의 작전 수요에 맞게
각종 무장 장비들의 대량 생산 투쟁을 본격적으로 내밀어야 한다고 하면서 무장 장비 생산 능력 조성과 생산 계획 목표를 제시하셨습니다. 회의에서는 박수일 대장을 총참모장직에서 해임하고 리영길 차수를 새로 임명했으며 주요 직지 지휘 성원들을 해임 및 조동하고 새로 임용할 때 대한 조직 문제가 취급됐습니다. 또한 공화국 창건 75돌 경축 민간 무력 열병식 준비를 잘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공화국 무력 앞에 나서는 일련의 중요 과업들이 토의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7차 확대회의는 현대전에서 조선인민군이 확고한 전략 전술적 주도권을 틀어쥐고 적들을 압승할 수 있는 실천적인 강령들을 제시함으로써 전쟁 승리의 군사적 담보를 튼튼히 마련한 의의 깊은 계기로 됩니다.
과학기술 발전을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중대한 일원에 세우시고 우리나라를 과학기술 강국, 인재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크나큰 노고와 심혈을 바쳐 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용도사옥은 시대의 기념비적 건축물로 훌륭히 일떠선 과학기술 존당에도 뜨겁게 어려 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를 실현해야 우리나라를 가까운 앞날에 세계적인 과학기술 강국, 인재 강국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자면 과학의 허급 고점이 있어야 하면서 2014년 6월 1일 몸소 여기 쑥섬에 우리 과학기술 존당의 토전을 잡아주시고 그 이름도 지어주셨습니다. 우리 과학기술 존당 건설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2015년 한 해 동안에만도 2차례나 찾아오시오 과학기술 존당을 우리 당의 과학기술 중시 사상이 완벽하게 반영된 건축물, 과학자, 기술자, 연구사, 대학생들은 물론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찾아와 마음껏 지식을 배우는 배움의 정든집으로 훌륭히 건설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체 104 2015년 10월 27일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거창하면서도 화려하고 웅곤장중하게 일떠선 과학기술 존당을 환한 미소 속에 바라보시며 정말 멋있다고 과학기술 존당은 어느 모로 보나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건축물, 우리 시대의 또 하나의 기념비적 창조물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 땅에서는 10년이 아니라 1년이면 강산이 피어난다는 말이 새로운 시대로 태어났는데 과학기술 존당을 바라보느라니 우리 조국은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게 비상이 놀라운 속도로 전변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갈마든다고 기쁨이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결코 노력이 남아 돌아가거나 자금과 자재가 많아서 과학기술 존당을 건설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여기에는 과학기술을 기관차로 하여 혁명을 전진시키려는 우리 당의 결심과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과학기술 존당은 광명한 미래로 가는 열차의 차표를 팔아주는 매표소나 같다고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그날의 말씀은 오늘도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2016년 1월 1일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를 모시고 우리 과학기술 존당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몸소 준공 특부를 끊어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는 올해 첫 사업으로 과학의 문을 열었다고 하시면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떠나서 경제가국 건설과 나라의 국방력 강화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고, 그래서 오늘 자신을 기다리는 다리가 많지만 과학기술 존당이 먼저 왔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때 저희들은 찬바람 부는 건설 현장도 찾아주시고 구림 해설판 하나에도 심려를 기울이시며 지도해 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정력적 명도에 대해서 다시금 새겨보게 되었고, 전체 인민이 과학기술의 주인, 과학기술 발전의 담당자가 되게 하시려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을 깊이 새겨앉게 되었습니다. 우리 과학기술 존당이 준공을 선포한 때로부터 전국 각지의 고위 모든 공장, 기업소, 농장들이 우리 과학기술 존당의 과학기술 보급실 망책에 가입하였으며 수많은 근로자들이 자기 부문에서 제기되고 있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에 대한 자료들을 신속하게 봉사받고 있습니다. 지금 각지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과학기술 중시 사상을 심장으로 받들고 높은 실력과 과학적 안목, 과감한 실천으로 당중앙 전원 회의들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해갈 드높은 열의를 안고 전인민적인 증산투쟁, 창조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재해 방지와 위기 관리 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자. 태풍 피해로부터 농작물을 철저히 보호하자. 태풍 6호에 의한 센바람, 폭우, 많은 비, 해일, 해상경보가 발령된 데 맞게 지금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자연의 광난으로부터 인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고 당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담보할 비상한 각오를 안고 고도의 긴장성을 견제하면서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더욱 철저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부문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관계 구점을 보수와 강하천 바닥 파기, 논밭 물도랑치기, 배수치기 가동정용을 전반적으로 료해하고 적실한 대책을 세우는 사업에 보다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현재 생육 상태를 보면 이 이삭 피기가 거의 끝나고 물알 드는 시기인데 이때 태풍 피해를 받아서 무너지거나 물에 잠기면 그야말로 숨깁니다. 당장 태풍 6호가 들이닥친 데 맞게 태풍 피해를 받았은 여서는 무엇인가, 호점은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해당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배수로 깊이를 정전보다 50 내지 70 더 깊이 파서 물이 쭉쭉 빠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대가 낮아서 물에 잠길 수 있는 논이 유로 정도 되는데 그에 맞게 가설 양수기들을 더 설치하고 비가 많이 와도 논이 물이 잠기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신의주시 속하농장에서 물빼기 시설들을 어느 때든지 가동시켜 큰 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만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배수로 치기와 배수 양수 설비 보강을 진행한 데 이어 농장에서는 강냉이 밭둘레에 새끼줄을 치면서 여러 개체 묶어주기도 책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자란 강냉이가 제일 큰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체 묶어주기와 깨꼬리 꽂아주기, 새끼줄 측에 기본 용량을 집중했습니다. 폭우가 내려도 논뼈들이 침수지 않게 빗물이 쭉쭉 빠질 수 있게 지금 물길 가시를 진행하고 양수장들이 망가질 수 있도록 양수 설비들의 재점검을 선행하고 있습니다. 종방산을 끼고 있는 조건에서 산골짜기 물에 의해 농작물이 침수될 수 있으므로 종방촌 제방도를 다시 한번 재보수하는 작업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논물 빼기를 전면적으로 진행하고 침수구역들의 이동식 양수기들을 전개해가지고 배수 능력을 훨씬 높였습니다. 깡냉이 밭도 사회물도랑치기를 진행하면서 여러 개체 묶어주기와 새끼줄을 진행하는 것을 비롯해서 현재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력공업 부문에서 최대로 각성하여 전력공급 계통들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태풍 경보를 받은 즉시 협회를 열고 변조 설비들의 태풍에 피해가 없도록 모든 대책을 빈틈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많은 비가 오면 벼락에 피해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피레기 비롯한 보호 설비들이 저련저항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구역 안에 우리 농장들이 많습니다. 많은 비가 오면 배수 설비들이 만가동을 하기 때문에 성배전 선로 상태도 알아보면서 선로에 가까운 나무가지도 쳐주는 등 농업 부분에 대한 전력보장 사업에 특별히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태풍 6호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탑과 전주, 변전 설비들과 성전선들에 대한 점검을 책임적으로 하는 것과 함께 농업 부문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하북성에서 큰 물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큰 물 및 가물 방지 지휘부가 밝힌 데 의하면 무더기비의 용량으로 성적으로 222만 2,900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버정 3.1mm의 비가 내렸으며 5일 12시 현재 시적으로 10명이 사망하고 18명이 행방불명됐으며 67만 7천 명이 긴급 소개됐다고 합니다. 또한 1만 1,732여 칸의 산림방이 파괴되고 7만 9천 헥타르의 면적에 심은 농작물이 못쓰게 됐다고 합니다. 최근 기온 상승으로 미국의 올래스카 주에서 많은 빙하가 녹아내렸습니다. 5일 주의 한 빙하 호수의 얼음뚝이 붕괴되면서 물이 강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큰 물이나 산림집들이 무너지고 도로들이 침수됐으며 사람들이 대피하지 않으면 안 됐다고 합니다. 강 하류에 있는 호수의 수위는 2016년 기록했던 최고 수위보다 91cm나 높아져 여러 지역에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기상학자들은 기후변화로 고산 세계적으로 1,500만 명이 빙하 붕괴에 의한 큰 물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얼마 전 이탈리아의考古학자들이 폼페이 유적에 대한 발굴 과정에 새로운 유적 유물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견된 유적 유물들에는 여러 칸의 살림방들과 부엌세간, 사당들이 있으며 벽체에 그려진 각이한 그림들도 있다고 합니다. 폼페이는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베주비오 화산이 분출되면서 화산재에 묻혔던 거대 도시로서 아직까지도 도시 전체의 3분의 1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폼페이 유적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앞으로도 이곳에 대한 발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태풍 6호의 영향으로 해서 동해안 지역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고성과 통천, 안변, 문천, 원산에서 폭우가 내렸는데 특히 고성에선 15시부터 16시까지 1시간 동안에 96mm의 매우 강한 폭우가 내렸습니다. 강원도의 여러 지역과 피원에선 초당 10m 이상의 샘바람이 불었고 특히 창도와 고성, 안변에서는 초당 15m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도별 평균 강수량을 보면은 강원도와 함경남북도, 라선시에서 평균 30mm 이상의 비가 내렸는데 특히 그중 강수량이 많은 강원도의 고성에선 290mm, 통천과 문천, 원산에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태풍 6호는 개성시로부터 남동쪽으로 150km 떨어진 남강원도 원주시 부근에서 북서쪽으로 시간당 30km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태풍은 북서쪽으로 이동해서 10일 밤에, 오늘 밤에 경기도를 통과한 후 11일에는 황해북도와 평안남도를 거쳐서 평안북도 부근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8도로서 평균보다 3도, 어제보다는 6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서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태풍 6호의 영향으로 해서 평안북도에서 대체로 흐려서 한때 비가 내리고 자강도와 량강도의 북부 지역에선 때때로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예견되는 강수량은 동해안과 강원도 내륙지역, 황해 남북도 동부지역과 개성시에서 50 내지 120mm, 특히 천내와 거원, 여독, 경성을 비롯한 함경 남북도의 일부 지역과 라선시에선 100 내지 200mm, 부분적으로는 250mm, 평양시와 평안남도 내륙,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10 내지 50mm, 부분적으로는 70mm, 그 밖의 지역은 5 내지 30mm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 동해안 지역과 평양시, 평안남도, 황해남북도, 남포시, 그리고 개성시 일부 지역에서 초당 10 내지 15m의 샘바람이 불고 특히 고성과 리원, 명관을 비롯한 강원도, 함경남북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선 초당 15m 이상의 강풍도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민경제 모든 부문에선 태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10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중강지방으로서 3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남동풍이 8 내지 12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오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총진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북동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남동풍이 8 내지 12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북동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남동풍이 8 내지 12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8 내지 12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송시 남서풍이 8 내지 12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 중급경보, 조선 서해에선 주의경보입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남풍이 15 내지 20m로 매우 강하게 불다가 오전부터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2 내지 5m로 매우 높겠으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오후부터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다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는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오후부터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오후부터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해일 주의경보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강원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김책시의 해안에서 70 내지 100cm의 해일이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 현재 태풍 6호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과 여러 내륙 지역들에서 계속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특히 강원도의 북부적 지역에서는 폭우도 내리고 있습니다. 안변군에서 현재 관측된 강수량은 104mm이며 특히 17시부터 18시까지 1시간 동안에만도 39.6mm의 폭우가 관측됐습니다. 현재 초당 17m의 강풍도 불고 있습니다. 통천군에서는 현재까지 142mm의 비 내림량이 관측됐습니다. 바람은 초당 15m로 불고 있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원산시입니다. 시간의 감에 따라서 여기 원산시가 태풍 6호의 영향을 점차 세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시간당 30mm 정도의 폭우가 쏟아져 내리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시내의 일부 도로들이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화랑새길은 북동풍이 12m 정도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함흥시에서는 현재 33mm, 홍원군에서는 41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화대와 지역들에서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라선시에서도 현재 계속 비가 내리고 있는데 33mm의 비 내림량이 관측됐습니다.